안녕하세요. 기나긴 여름방학 이제 끝 무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방학을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자, 오늘부터 또 선생님은 여러분과 어떻게 즐겁게 수업을 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 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친구들을 소개해 줄게요. 자, 이 녀석은 우리 집의 귀염둥이 말 못하는 길길이에요. 길길이가 최근 부상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한쪽 다리가 빠져버렸어요. 불쌍한 길길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 옆에 혼자도 잘해요. 혼자 설 수 있는 귀여운 강아지 날라리를 소개합니다. 그럼 날라리와 길길이 이 두 친구와 함께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름방학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잠깐 보여줄게요. 이렇게 중국을 여행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여름방학 동안 좋은 추억, 기억들, 중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을 잘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방학하기 전에 했던 내용이 살짝 기억이 나시나요? 방학하기 전에 생식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아마도 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여러분이 굉장히 호기심과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성 호르몬의 영향이 아주 지금 넘치고 있죠. 그래서 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관심 많겠지만 여러분 아직 뇌가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살색 영상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여러분 정신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남자의 생식기관 어떻게 생겼는지요? 자, 이런 모양이었어요. 남학생들은 화장실에서 늘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학생들 포함해서 모든 우리 친구들 한번 더 봐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 남성의 생식기관은 왼쪽과 오른쪽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된 정소가 있고요. 이 정소에서 정자를 만들겠죠. 그리고 정소 바로 위에 부착된 부정소라는 게 있어요. 정소에 부착되어 있다. 부정소인 거죠. 자, 부정소에서 정자가 완성되어지면 이 관을 따라 이동하죠. 정자를 수송하는 관, 수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줌이 내려가는 길, 요도를 따라서 바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부정소에서 정자가 완성되어져요. 정자가 완성된다는 뜻은 정자의 꼬리가 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자는 이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을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정자를 수송하는 관, 수정관을 따라 이동하고요. 자, 정자는 아주 조그매요. 얘는 운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영양 성분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A와 B 기관이 필요한 거죠. 자, A는 토끼의 귀처럼 생겼죠. 이 녀석이 바로 정낭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모양의 공 모양의 전립샘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낭과 전립샘에서는 정자에게 필요한 영양물질 그리고 또 완충물질들을 보충해서 주는데 이 물질들을 우리는 정액이라고 하죠. 정액은 이렇게 마요네즈 케첩처럼 콱 짜져요. 콱 짜져서 정자와 합쳐져서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된 정자는요, 부정소에서 꼬랑지가 달리죠. 그래서 정자가 성숙돼요. 그럼 얘는 이제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수정관을 따라 이동해서요. 그리고 요도를 통해서 나올 텐데 이 정낭과 전립샘에서 정액 성분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요네즈가 콱 짜지는 것처럼 여기 정낭과 전립샘에서 정액을 콱 짜줘요. 이 관으로 콱 짜주면 정자가 이제 정액 성분과 함께 요도를 따라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정액 성분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자가 굶어 죽지 않도록 영양물질을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이 정자가 나중에 여성의 질로 들어갔을 때 여성의 질이 엄청난 산성이잖아요. 그러면 녹아서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산성을 완화시킬 완충 물질이 또 정액 성분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물질은 물론 염기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여자의 생식기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성의 생식기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특징적인 것이 바로 난소, 자궁, 질 이런 것들인데요. 자, 여기 A가 바로 난소가 되겠습니다. 난소는 이렇게 인대에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역시 좌우에 두 개, 한 쌍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지면 난자가 마치 튀겨지듯이 이렇게 공중으로 툭
배출이 돼요. 이것을 배란이라고 하고요. 원래 여자는 태어났을 때 이 난소에 한 200만 개 정도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난자가 아직 미성숙 상태예요. 네,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사춘기 즈음이 되면 이제서야 난자가 하나씩 성숙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달에 이곳에서 성숙했다면 그 다음 달은 이쪽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난자가 성숙하게 됩니다. 이쪽 난소에서 난자가 성숙되었다면 여기서 배출되죠. 배란되어서 난자를 수송하는 관, 수란관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난자는 공주님이라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란관 안에 들어있는 아주 미세한 털이 있거든요. 이것을 선모라고 하는데 이 선모가 이 아이를, 난자를 부드럽게 이동시켜줘요. 그리고 자궁까지 이동된 상태에 있다가 정자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질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정자랑 난자랑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역시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져서 배출됩니다. 배란. 자, 이때 만약에 정자가 들어왔다면 정자는 질을 따라 이동해서 자궁을 지나 왼쪽, 오른쪽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난자가 배출되고 있는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사실은 난자가 이 정자를 유혹하기 위한 향을 뿌려요. 수정소라는 향을 뿌리는데 그 향을 따라서 정자가 오른쪽으로는 덜 가고요. 많은 수의 정자가 왼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선 배출된 난자와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수란관의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만나서 수정이 일어나면 이 수정란은 빠르게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수란관을 따라 이동해서 나중에 자궁의 벽에 착 달라붙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착상이라고 하고 이곳에서 10달 동안 아기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자궁은 굉장히 신축성이 있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풀어 오를 수가 있겠죠. 마치 비유를 하자면 코에서 수박이 나오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나중에 아기가 크면. 그래서 질을 통해서 아기가 출산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의 생식기간 다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날라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소는 정소처럼 좌우에 한 쌍 있습니다. 여기서 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난자가 성숙되어지죠. 자, 어려서부터 여성의 몸에는 이미 미완성의 난자가 200만 개 정도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도 분비가 되어서 여자를 더 여성스럽게 만들죠. 자, 수란관은 이 난자가 이동하는 통로고요. 수란관의 상단부에서 만약에 수정이 일어났다면 수정란도 이 수란관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자궁에서는요, 아이가 살아나는 궁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자궁인데, 자궁에서는 수정란이 착 달라붙고요, 수정란. 그리고 이곳에서 태아가 무럭무럭 자라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질을 통해서 아이가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자가 들어오는 입구가 되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여자와 남자의 생식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난소에서 만들어내는 정자와 난자의 구조적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에게 정자를 소개합니다. 정자의 날렵한 몸매를 보십시오. 자기의 유전 물질을 자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이 정자는 머리와 꼬리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자, 이 머리 부분에 바로 핵이 들어있습니다. 핵 속에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 머리 부분 바로 아래에 미토콘드리아가 가득 들어있는 중편이 있죠.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죠. 에너지를 만들어서 꼬랑지를 마구 흔들어도 괜찮게끔 도와주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자 옆에 정자보다 엄청난 크기 난자가 있습니다. 자, 난자는 얼마나 큰지 눈에 보일 정도라고 하죠. 난자가 이렇게 커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자랑 만나서 수정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엄청난 속력으로 그 세포의 분열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때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분을 잔뜩 저장해서 그렇죠.
자, 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난자는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투명한 막이 있어요. 그 막을 투명대라고 하죠. 만약에 정자 한 마리가 들어왔다, 투명대를 뚫고 들어왔다. 그러면 다른 녀석들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투명대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보호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난자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세포질이 많습니다. 이 속에 양분을 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있는 핵에서의 유전물질이 들어있어서 나중에 정자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물질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N과 N이 만나는 EN 결합하는 수정란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정자와 난자의 크기를 비교해보죠. 난자가 무지하게 크죠. 그리고 숫자는 정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저장 양분이 없는 반면에 정액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다 그랬죠. 그러나 난자는 굉장히 양분이 많죠. 자, 그리고 운동성은 물론 정자는 있고요. 난자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성장소는 역시 정소 난소가 되겠고요. 염색체 수는 둘 다 N의 핵상이어서 나중에 만나면 2N이 되겠죠. 자, 난자가 다른 체세포에 비해서 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양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를 어떻게 좀 잘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새롭게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고요. 또 스님 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해서 못 알아들은 게 있다면 그것도 역시 여러분 댓글로 달아서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들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